오늘 수업은 소득세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사업소득하고 그리고 양도소득하고 두 가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을 8가지 소득으로 나눠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죠. 우리 교재로는 354쪽입니다. 354쪽에 그 챕터 1화 해서 소득세 총론이 나옵니다. 소득세 총론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도소득세 위주로 거의 뭐 내용이 챕터 3에서 써져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총론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죠. 먼저 그 354쪽에 보면 이제 우리 소득세 있는데, 쭉쭉 필요한 내용만 좀 설명할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 안 하고요. 자, 우리 소득세는 개인입니다. 개인. 자연인, 즉 개인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에서 소득이 생긴다. 여러 가지에서 소득이 생기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소득을 크게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그러한 8가지 소득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외에도 퇴직할 때 번 퇴직소득,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번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원칙으로는 1년치 소득을 하나 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그래서 하나 소득으로 합산하되 다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하나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그럼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합산돼야 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렇죠. 공무원 시험이라면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답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에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계산. 별도로 따로 계산돼요. 그걸 우리가 퇴직소득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도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론은 개인의 소득세는 3가지 소득세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한 6가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그러면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되죠. 그런 것을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 형태로 지문이 나오면 맞습니다. 분류과세. 양도소득세는 따로 짠다. 분류과세. 그리고 사업소득은 어디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그게 좀 핵심이고. 자, 그리고 355쪽에 보면 가로 3에 보면 개인 단위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뭐 남편이 판 것은 남편이 당연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 다음에 아내가 판 것은 당연히 아내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별로 하나 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한 세대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인별
따로따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징수 방법이 나왔는데 소득세는 1년치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과세 기간 동안에 번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자, 즉 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 연도, 올해 거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신고하고 그리고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신고 납세 제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는 요 5월 달에 신고하지 않고 미리 또 양도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에서 2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정 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예정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5번에 과세 방법 방금 설명했습니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종합과세 여러 개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다. 그걸 분류과세라고 했습니다. 분류과세. 그리고 뭐 심학습 그런 거 볼 필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자는 개인이라고 그랬죠. 개인. 자, 개인인데 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인데 이제 우리가 거주자 나중에 다 뭐 정리해 줄 거니까요. 지금 쓸 필요 없고 이 개인을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나눕니다. 개인을. 그래서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거주자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거주자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주소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주자가 됩니다. 국내에서 주소가 또는입니다. 주소가 없어도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이죠. 주소가 없어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을 거소를 했습니다. 거소는 이제 머물렀다 이거죠. 183일이면 반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년 183일 이상 거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누가 된다? 거주자가 돼요.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에 속하지 아니한 나머지를 비거주자라고 정의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요. 비거주자는 거주자를 아닌 자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번 소득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번 소득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국의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범위예요. 자, 소득세는 소득 갖고 세금을 부과해요. 소득 갖고 국내 거, 국외 거 모든 소득이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소득만 과세되더라. 국내에서 번 소득만 과세가 되더라. 자, 그러면 거주자는 국내 거 소득, 국외 거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과세되는데 단서가 있단 말이야. 단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또 다시 확인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서 과세되지만 다만 외국에 소지합니다. 국외자산을 양도했어요.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외국의 토지 등이 양도되는 날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한 자입니다. 거소를 한 자다. 5년 이상만 좀 아시면 돼요. 5년 이상. 당연히 거주자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생긴 소득, 국외에서 생긴 소득 모두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다만 외국에서 혹시라도 토지나 건물 이런 걸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만큼은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돼. 외국의 토지 등이 파는 날까지. 자, 내가 미국의 토지 등을 파는 날까지, 내가 미국의 토지 등을 파는 날까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해야만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았을 때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외국의 토지 등을 팔게 되면 납세 의무 지죠. 왜? 외국의 토지 등을 파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40 몇 년간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이가 나오죠. 40. 자, 하여튼 간에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여기를 수차례 출제를 했습니다. 5년 이상. 그러면 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의무 지기 때문에 자, 비거주자가 국내 거 부동산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어 없어? 있죠. 국내 거 토지 등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죠. 비거주자. 그러면 비거주자란 사람이 외국의 토지 등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외국의 토지 등이 팔렸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지는 사람은 외국의 토지 등이 파는 날까지 국내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 한 자만 납세의무 지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국내 거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비거주자는 외국에 소재되는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됐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당연히 납세지도 틀리게 되겠죠. 납세지도 틀리게 됩니다. 납세지도. 거주자라면 납세지를 어디로 해야 돼? 지금 주소지가 국내에 있잖아요.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소해버렸으면 거주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소한 사람은 국내 주소지가 없어도 거주하죠. 그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로 합니다. 거소지, 알겠죠? 거소지. 그러니까 소득세는 주소지 과세죠. 주소지 과세. 그죠?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막 쭉쭉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자, 거주자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거주자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거주자, 비거주자를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서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국외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외국의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한 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따라서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외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없다. 비거주자는 외국 거 팔았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다. 국내 거 팔았을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것을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볼 필요 없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3장입니다. 2장은 이게 핵심이고